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지환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문장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 문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된 거고 또 이 문장들이 모여서 어떠한 걸 이루는지 하나씩 간단하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죠.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훌륭한 훈민정음이 있는데요. 반대로 영어에는 알파벳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A, B, C, D, E, F, G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알파벳이고 문자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이 알파벳이라는 글자를 이제 다 조합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절이 되고 또 문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나의 긴 단어 덩어리들, 문장, 그리고 단락, 글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되고, 또 구가 좀 더 완성되면은 절이 되고, 절은 문장이 되고, 문장은 단락이 되고, 단락은 글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하나씩 간단하게 풀어서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letter, 그냥 말 그대로 글자, 문자인 거예요. 네, 알파벳이 바로 글자 문자가 되고 또 한글 자체가 글자 문자가 되는 거죠. 국어는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죠. 자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런 게 있고 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거를 모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영어도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그런데 국어처럼 완전하게 딱 100%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영어에서도 아, 에, 이, 오, 우 발음이 되는 그 단어 철자들을 모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A, E, I, O, U를 보통 모음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이것만 모음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아, 에, 이, 오, 우 발음이 된다면 다 모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 단어 예를 들어서 study, 네, D라고 발음이 끝나지만 E라고 발음이 끝나지만 그 철자는 Y로 끝납니다. 이럴 때는 이 Y를 모음이라고 취급하기도 해요. 발음이 E로 끝나니까요. 그리고 또 E와 A를 합치면은 E 발음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또 E 발음이 나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파벳은 발음을 기준으로 모음을 정하게 돼요. 반대로 B, C, D, G, F, H 뭐 이런 글자들은 절대 아에, 이, 오, 발음이 될 수가 없죠. 얘네는 무조건 자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으로 아에, 이, 오만 모음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들, 문자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면서 이제 의미를 이제 조금씩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단어라는 거, 한글로 봤을 때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지 하나의 단어로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도 비슷하게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단어가 완성되곤 해요. 예를 들어서 EAT, 네, 이런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서 먹다라는 단어가 완성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영어는 철자 하나 가지고 그냥 단어가 표현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 자신, I라고 표현을 하죠. 이 I는 알파벳, 그 글자 자체이면서도 하나의 단어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지 않고 그 자체로 그냥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단어라는 거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느 문장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씩 떼어내기만 하면은 다 단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치킨을 먹는다. I eat chicken. 이 문장에서 하나씩만 떼면은 다 단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치킨을 먹는다. I eat chicken. 다 단어인 거예요. 이거를 뭐 대명사, 명사, 조사, 동사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명사, 대명사 등등의 품사는 문법풀이 두 번째 영상에서 다뤘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 성분은 문법풀이 세 번째 영상에서 다뤘으니까요. 참고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 덩어리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단어 덩어리가 된다면은 그거를 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이 구라는 거는 문법풀이 8번째 영상에서 다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만 듣지 않습니다. 구라는 거 평소에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들 뭐 택배 배송을 할 때 주소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뭐 뭐뭐시 뭐뭐구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런 식으로 구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구는 어느 구역을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그 구 자체로 하나의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구가 모여서 하나의 시가 되고 또 이 시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가 되곤 하죠. 이렇게 구라는 건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하나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속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라는 거는 하나의 완성된 존재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라는 거는 단어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단어 덩어리 안에 항상 주어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구라는 거는 하나의 단어 덩어리라고 했죠. 덩어리지만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처럼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하고 품사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다 보면은 수거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이 수거라는 것도 다 구입니다.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를 이루고 이거를 그냥 수거라고 말하곤 해요. 결국 이 수거라는 거, 관용어라는 거는 다 하나의 구입니다. 그래서 수거구, 관용어구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구가 좀 더 발전해서 완성된 버전으로 간다면 그때 이거를 구라고 부르지 않고 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절은 하나의 완성된 것으로서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문장이라는 거는 항상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잖아요. 절이라는 것도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하나의 단어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오면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한데 보어가 필요한데 이게 없다면은 그땐 불완전한 절이라고 부르곤 하고 그냥 다 있다면은 완전한 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I라는 단어, 그리고 like라는 동사, 그리고 you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표현하면서 문장이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문장, 완전한 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I like, 나는 좋아한다 라고 말하면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대상이 빠져 있어가지고 완성되지 못한 단어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불완전한 절,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봤을 때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딱히 어색함은 없지만 영어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걸 좋아하는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불완전하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절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문장이 되기도 하지만 절과 절이 이어져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기도 하고 절과 구가 이어져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문장 안에는 완성된 절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과 절을 잇거나 절과 다른 거를 이을 때 이어줘야 하니까 그 잇는 역할을 하는 단어, 접속사 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nd, but, or, although 이런 단어 등등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like red, he likes blue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치면은 I like red but he likes blu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그는 파란색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지만 하지만의 뜻을 가진 접속사 단어 but 이 단어가 오면서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이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문장이라는 거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냥 I eat 나는 먹는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어 동사만으로도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목적어와 보어가 오기도 하고 또 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정말 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문장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문장이라는 거는 항상 단어 철자가 대문자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문장이 끝날 때는 점으로 끝나거나 물음표로 끝나거나 느낌표로 끝나거나 구두점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문장의 시작과 끝을 알리면서 이게 문장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되는구나,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구나, 또 여기서 다시 문장이 시작되네 이런 식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들이 또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하나의 문장 덩어리가 완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 문장 덩어리를 하나의 단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수능이든 어디서든 국어 지문이든 영어 지문이든 문장들이 정말 길게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장 덩어리와 문장 덩어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문장 덩어리들을 각각 하나의 단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단락을 이제 여러 개 주어준 다음에 순서를 맞추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이 말은 즉 단락마다 표현하는 그 의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락이라는 거는 그냥 무의미하게 문장을 막 연결한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라는 거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네, 글쓴이의 목적에 따라서 단락의 길이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락의 시작과 끝도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락이 여러 개가 다 이어져서 글쓴이의 의도가 완성이 됐다면은 그거를 하나의 글로 볼 수가 있어요. 또 단락이 한 개여도 되고 문장 한 줄이어도 됩니다. 그냥 글쓴이의 의도가 딱 끝났다면 그냥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라는 거는 정말 길 수도 있고 그냥 정말 짧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보면은 정말 두꺼운 게 있고 정말 얇은 게 있어요. 네, 다 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글이라는 거는 이렇게 문장이 꼭 아니어도 돼요. 그냥 단어 덩어리여도 이거를 글이라고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의미만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표지판 많이 보이잖아요. 뭐 주차 금지, 무단횡단 금지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구를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는 하나의 문장은 될 수 없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완성된다면은 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 의미가 있어요. 글을 썼다는 거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그래서 읽는 사람, 독자가 어떤 글을 읽고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받았다면은 그거는 이제 의미 전달로서 이제 하나의 글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글을 읽고 나면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고 싶다. 멋있다. 본받아야겠다. 뭐 이런 등등 어떤 메시지. 네, 글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보면서 아,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른 곳에 주차를 하게 되고, 무단횡단 금지를 보면서 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더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글자, 문자라는 최소 단위부터 이제 문장, 또 그리고 그 문장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글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와 절을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